자, 그러면 3번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요, 부하 저항 양단의 전압과 부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방향을 표하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방향이라는 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지 아니면 반대로 흐르는지 이것을 나타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여기다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델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델타 형태를 갖다가 Y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등가 회로로 우리가 변형시켜야 되겠죠. 그 회로를 갖다가 제가 잠시 이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각각 R1 값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R2 값, 그 다음에 이쪽이 R3 값, 이 같은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R1, R2, R3로 이같이 변환시켰고요. 자, 그러면 R1 값을 갖다가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공식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죠? R1 값은 사이 두 개에 낀 그 저항 값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RA 더하기 RB 더하기 RC분지, 그 다음에 사이 낀 각이니까 RA와 RC 값을 갖다가 이같이 곱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R2 값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RA 더하기 RB 더하기 RC 분지 RA 곱하기 RBC가 아니라, 자, 여기가 2니까 이제 2죠. 그러니까 RP하고 C 값이 됐네요. RP 값과 C 값. 자, R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R3 같은 경우는 RA 더하기 RB 더하기 RC 분지 이 값이 낀 값이 여기죠. RA와 RB가 되겠네요. RA, RB 이같이 해서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한 그 결과를 잠시 보면은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이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R1, R2, R3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압, VC 전압과 VD 전압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아는 방법은요, 이 전압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그 예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 본래 이 값은 이 전압도 이 전압을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 양단의 전압 차기 때문에 VCD를 먼저 구하게 되는데요. 그 차는 바로 본래 이 전압에다가 이 전압을 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VC 빼기 VD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 전압 강화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 강화 구한 다음에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더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불편하니까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전압을 먼저 반대로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V 양단의 전압과 그 다음에 VT 양단의 전압. 자,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재 이 부분을 뜻하고 있죠. 이 전압과 이 전압을 갖다가 같이 빼주면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 전압, 이 전압과 VT 전압을 갖다가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전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자, 그 전압을 어떤 식으로 전류를 갖다가 구했는지 여러분들 교재에서 자세하게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갖다가 각각 R1, R2, R3 값을 구한 다음에 먼저 RT에 대한 합성정을 구했었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자, 이 부분의 전류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 구했다고 가정하고 일단은 RT 값을 구해야 되겠죠. RT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RT하고 R1, 그 다음에 병렬 R2하고 R2 병렬에다가 R3 값이 이같이 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RT 값이 이같이 해서 구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전압이 여기 보시면 이 양단의 전압이 120V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의 전류 IT 값은 RT 분지 같이 120V라고 하는 형태로 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 전류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전류는 여기 있는 전류와 같습니다. IT 전류는 따라서 우리가
전류 분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교재에서 AC다 이와 같이 얘기했고요. IAC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 분배가 일어나니까 RD, R1과 그 다음에 R2, R2인데 R2 더하기 R2가 같이 반대로 이어서 전류 분배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IAC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IAD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IT에다가 IAC를 갖다가 빼주면 바로 IAD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AD 값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면 결국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을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V2 양, R2 양단의 전압, 자, 여기 있는 이 양단의 전압, 이 부분의 전압을 갖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는 IAD 곱하기 R2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2, D 양단의 전압, VD 값을 구해보면 IAC 곱하기 RD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면 VCD 전압이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VE 전압과 VD 전압을 빼면 된다. 이와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결과값을 갖다가 나타나면 그 결과값은 이 양단의 전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값이 보여주면 마이너스 값이 보통 나옵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하 나중에 저항값 RC 값으로 우리가 나눠주면 VCD를 RC 값으로 나눠주면 그때 전류 값이 되겠죠. 그래서 기준은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 보면은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값을 가져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IAC 값은 바로 여기 흐르는 전류고요. IAD 값은 여기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 그래서 VCD 값이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압, 양단의 전압 빼기 이 전압을 한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전압 마이너스 94125V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전압이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부하 양단의 전압은 바로 마이너스 9.241V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마이너스 0.5134 mA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은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VCD 다시 한번 구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다고요? 이 양단의 전압 V2에다가 이 양단의 전압 VD를 갖다가 계산했다. 사실은 이 전체 전압에다가 이 전압을 뺀 그런 부분이 이 양단의 전압이었는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거꾸로 이와 같이 전압을 뺐다라는 것, 그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고요.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 결과값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